오늘은 무슨 컨텐츠인가요? 예전에 돌이켜보면 드라마 리뷰를 몇 번 했었잖아요. 한 번 아니니? 일본 드라마. 그러네. 문제 있었죠. 우영우도 한 번 했잖아요. 그러네. 했었죠? 많이 했었네. 또 있나? 넘버스를 잊지 마라. 넘버스를 잊지 마라. 근데 이번에 정말 빼먹을 수 없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벽상의 기술. 이게 지금 6화까지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 시청률이 3.3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 높은 8%가 거. 나왔더라고요. 오 그래요? 오, 잘 되네. 공중파 아니야 이거? JTBC인가? JTBC. 그럼 되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갈수록 오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앞으로 더 기대되는 드라마. 그러니까 좋네. 사실 이게 변호사분들은 이런 걸 리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최근에 안 보였지 그거? 파트너. 그거 이제 보니까 1화부터 다 하시더라고. 우리도 다 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넘버스라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세계사 1, 2하고 이제 접었는데 이게 좀 인기가 있으면 전편 리뷰를 한번 노려보면서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아직 사전 지식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김 대표님께서 한번 기사 읽어봐 주시면. M&A의 감성 한 스푼, 멜로 거장, 안판석 감독이 만든 협상의 기술을 통했다. 제목이고요. 협상의 기술이 M&A를 소재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선사하고 있다. 지난 8일 첫 방송한 JTBC 토일 드라마 협상의 기술은 백사라고 불리는 대기업 M&A 전문가와 그 팀의 활약상을 담은 드라마다. 주연을 맡은 배우 이재훈이 11조 원의 부채를 갚아야 하는 산인그룹을 구하러 온 협상 전문가 윤준호를 연기했다. 산인그룹의 M&A 팀장으로 온 윤준호가 자신을 도와줄 팀원과 함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게 협상의 기술 주요 골자다. 실제 작품 속 주인공들이 주고받는 대사도 대체로 돈과 숫자, 이익과 손실에 대한 것이다. 윤준호는 회사를 매각하거나 인수할 때 숫자와 이익만을 계산하지 않으며 앞으로 회사를 일궈나갈 사람들의 면면을 본다. M&A 관련된 드라마가 예전에 있었나요? 이거는 이렇게 대놓고 M&A 주제 드라마는 나는 모르겠네. 그 재벌집 막내 재벌집 아들에서 막내 아들? M&A 소재가 많이 나오긴 했죠. 안판석 감독님이 뭐 하셨지? 멜로 거정인데. 이미애랑 그 유아인 나왔던 거 뭐 미래였나? 알겠습니다. 그 띄워주시고. 자, 그럼 뭐 M&A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 마침 또 이제 여기 김 대표님이 M&A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건 M&A 회사가 아니고 대기업 M&A 팀이네. 그렇죠. 그 주인공이. 근데 저도 보면서 MMP가 이렇게 일하려나? 약간 이런 상상을 하면서 좋습니다. 일단 복장부터 달라. 자, 다 정장이네. 자, 그래서 이제 형 이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이러고 딱 테이블에 등장해야 돼. 현직 M&A 회사 대표가 리액션을 해주는 M&A 협상의 기술을 한번 방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인그룹의 뭔가 회사가 어려운 것 같은데 M&A 팀장 아마 이재훈이겠죠? 그분을 와서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백사.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주. 일단 염색부터. 그래서 오늘 실제로 흰 가발을 준비하려다가 하지 마. 잡았습니다. 염색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저렇게 하면은 공격력이 엄청 세 보여. 윤준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검토 후에 정리해서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검토. 검토하지 않은데. 회장님 등장. 네. 자신 있나? 네. 제가 원하는 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팀을 만들어가. 건설을 매각하겠습니다. 잠깐 스톱. 요약하면 저 산인그룹에 다양한 계열사가 있는데 건설만 돈을 잘 벌고 다른 계열사들이 부진하니 다른 것들을 팔아서 11조를 마련해야 된다가 배경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훈 우리 백사님은 건설을 팔아야 된다? 진짜 좋으니 건설을 비싸게 잘 팔아야 된다. 라는 되게 역발상? 허를 찌르는 사실 M&A 관점에서 엄청 샤프한 전략인 건 맞아요. 나머지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나머지 것들을 모아서 팔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을 팔기는 쉽지 않거든. 내가 잘 안 되는데 남한테 잘 안 되는 거를 보다가 비싼 값 받고 판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윤준호 팀장은 잘 되는 걸 더 비싸게 잘 받자라고 전략을 수정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드라마니까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받던 부분이긴 했었어요. 왜냐? 저렇게 되면 지금 아까 중간에 나왔던 영상에 호재도 많았잖아요. 국가적인 정책으로 건설이 호재가 많다. 그 때문에 결국 여러 명이 달려들 가능성이 높고 사실 M&A 거래에서 어떻게 하면 기업 가치가 오르느냐 뭐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숫자를 계산 잘해야 된다. 뭐 밸류에이션을 뭐 아주 샤프하게 해야 된다. 다 필요 없어요. 경쟁이 붙으면 돼. 경쟁이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윤준호는 거기에 베팅을 한 거죠. 미쳤나? 건설 사장인가 보네? 매각할 경우 야, 우리 산이는 건설로 먹고 살아. 건설 팔면 총괄 같은 사람이죠. CFO. 산인 것을 팔아도 안 망합니다.
산인이 건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파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됩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상품을 제값을 주고 사지 않으니까요. 건설을 팔겠습니다. 두 자리를 받아야지. 저렇게 약간 오너가 높은 가격을 원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저 대사도 진짜 딱 찰떡이에요. 왜냐면 지금 두 자리는 받아야지 이런 거잖아요. 저런 류의 대사가 특히 게다가 보니까 산인건설은 이 회사를 일구었던 첫 번째 사업이었나 봐요. 근본이지, 근본. 근본이네.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고 또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돼? 아 뭐 근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들은 기업 가치 평가는 몰라요. 밸류에이션은 모르지만 얼마는 받아야죠 라는 대사는 굉장히 아주 일반적인 대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훈은 아까 7조 정도라고 얘기했고 두 자리는 받아야지 하면 7조잖아. 최소 3조 정도의 간극이 있는 건데 잘 풀어 나가겠죠 백사니까. 어쨌든 팔리긴 팔릴 것 같은데 몇 조에 팔리나 보자. 회장님, 지금 시장가보다 3조나 더 받는 건 현실적으로 와. 자신 없나? 나 저대로 칠 줄 알아. 나도 저기서 나 지금 따라가다 말았다. 자신 없나? 근데 7조랑 10조 사이면 얼마죠? 8.5조는 그쯤에서 팔릴 것 같아요. 얼마에 팔 겁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산인건설에 대해서 누구도 대표님보다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잘하시네. 그래서 인수기업에서도 대표님을 가장 중요한 인력으로 생각할 거고요. 이거는 맞는 말 아니야 이건? 그렇죠. 생각하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키맨? 대표라고 생각하죠. 근데 유튜브에 찍었잖아요. 대표님 네.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산인건설 정도 돌아갈 것 같은데? 7조, 8조짜리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 게 중소기업에서는 대표님들이 보통 매각을 하고 싶다라는 전제는 정리하고 싶다는데 이제 저 사장님은 정리한다기보다 내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전문 경영이잖아. 네, 오너가 그러니까 아니라. 오너가 아니니까 이제 전문 유지하고 경영이지, 싶어 전문 하니까 밸류는 7조, 10조인데 나왔으면 없으면 안 안 돌아가. 돌아간다. 하지만 사실 잘 돌아가요. 저 정도면. 밸류는 관심 없지. 전문 경영이냐. 그러니까 바로 내 위로금, 자리를 계속 지키는 위로금. 게 저 사람한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위로금 얘기하잖아. 저 아직 없어서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저 아재 있는지 잘 몰라. 저희는 산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대표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게 그 말이잖아. 난 주주를 위해 일하는 거지. 난 진짜 전문 전문 경영. 전문 경영이네. 경영에 가까운 거죠. 기분이 없나 보네. 그냥 이제 저 그룹에서 오랫동안 잘 나갔던 분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미친 새끼? 인턴 좀 미친놈 같은데. 미친 새끼? 새끼는 안 했습니다, 대표님. 진수 씨, 일에 감정 섞지 마세요. 지었다.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쉽지 않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감정은 섞으시나? 왜 데리고 가, 저기? 사실 거기서부터 잘못했어요. 왜 데리고 가? 저렇게 그 매도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급이 안 맞잖아, 아주 급이. 중요한 미팅에 급이 안 맞잖아, 인턴이 급이. 거기 앉아있지 않아요. 왜냐면 다가 있어 왜 무릎? 아니, 왜 이거는 다가 사실 있어? MFP도 일할 때 미팅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차 마시러 저런 온 것도 종류의 아니고. 아주 예민한 미팅은 혼자 저 가잖아. 혼자 가요. 그래. 왜냐면은 저런 얘기를 많은 사람이 들을 수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서 좋을 게 없어요. 딱 커질 수 있다. 가격은 얼마냐, 야 내 위로금은 얼마나 할 거냐 이런 예민한 문제를 저기 인턴이 왜 있어?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런 미팅 하다가도 나가? 실무 미팅 하다가 인터뷰하고 실무적인 얘기하고 예민한 문제 있을 땐 다 나가요. 아 진짜로. 아, 먹던 거야? 다 나가 계세요 이제 얘기하죠. 최근에 큰 전쟁이 없는 게 M&A가 있어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지렸다 진짜. M&A는 계약서로 싸우는 겁니다. 계약서로 싸운다. 아이고 저 감정이 맞는 없듯이 계약서에도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 동의가 75%를 넘겨야 되는데 못 미치나 봅니다. 한 가구만 더 받으면 되는 건가요? 이 재건축이 승인이 나고 해야 그 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거구나. 매각을 위해서 이거를 처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무슨 하는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산인건설을 매각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되는 현장인 거네요. 저렇게 실제로 뭐 기업 현장 같은 거 많이 나가나요? 많이 나가요. 뭐 구체적으로 썰 좀 풀어주십시오. 그 회사를 매각하는 공장에 소송 이슈가 있었어요. 소송 이슈가 해결되냐 안 되냐의 법률적인 판단을 우리는 못하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공장 견학하고 이거 어떻게
그러면 법률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시켜야 딜을 좀 원활하게 성사시킬 수 있을지. 걸림돌 같은 걸 해결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실제로 여기 팀원 중에 한 명이 변호사예요. 진짜. 아 저기 미생? 네, 미생 맞습니다. 뭐 변호사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M&A 할 때 변호사님의 역할 너무 중요해요. 의사도 하시고 뭐 변호사도 하시고 뭐. 바쁘시네. 저분은 전문직 다 하시는데. 또 하겠네 결국에는. 하겠지 뭐. 감동적으로 설득하겠죠. 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무덤인데 부부가 아닌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 할머니는 여기 떠나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살겠다라고. 그래서 동의를 안 하시는 거고. 네, 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장을 해드리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할 텐데 그걸로 인한 딜 가능성이 올라가면 밸류도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겠죠. 그걸 해준다 그걸 하겠지. 해준다. 이전 그걸 하겠지. 이제 해결을 하겠죠. 이거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다. 아 여기까지? 아 알겠습니다. 제가 뭐 돌아다니고 3, 4화가 되게 재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청률이 3회도 재밌고 5, 6회도 아 그래? 재밌거든요. 아, 진짜?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컨텐츠일지 좀 고민 한번 해봐야겠는데 약간 넘버스랑은 좀 느낌이 다른데? 지금 1화를 시작하면 끝까지 가실 수 있지 않아요? 몇 화가 마지막이에요? 이런 거 보통 16부작이 16, 그럼 8번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올라갈 때 완결될 수도 있어. 아, 진짜로. 이거 뭐 다다음 주로 나올 텐데. 그래.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